안녕하세요. 우리 양평은 아시다시피 의병의 고장이면서 의향인 것은 여러 차례 설명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병님들의 숭고한 애국 희생 정신을 기리고 또 후손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조성하게 됐는데요. 이곳 묘역에는 양평 출신이 아니신 분은 거의 없고 양평 출신이신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평 의병묘역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상단입니다. 여기 상단이 있고 다음에 이제 1단이 있고 2단이 있고 저 아래쪽으로 이제 비석단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상단에는 양평의병 추모비가 세워져 있고요. 여기 또 옆에는 을미의병 추모비가 세워져 있는데 을미의병 추모비는 다른 데 있던 것을 이 의병묘역이 조성되면서 이전된 것이고요. 이 양평의병 추모비는 우리나라 조국을 위해서 목숨 바치신 양평의병들의 넋을 기리는 그런 비로소 해마다 10월 28일 날은 양평의병 추모제를 이곳에서 개최하는 것입니다. 네, 구독자님들이 저 사진을 보면 아주 좀 잘 봤던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게 양평에서 약간 부끄러웠던 게 미스터 션샤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 양평에서 찍은 건데요. 이것은 다음 회차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 양평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또 이제 또 반가운 사진이 되네요. 네. 여기는 어느 의병장님의 묘일까요? 네, 이곳은 상단 좌측에 있는 이승용 의병장님의 묘소인데요. 이승용 의병장께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평의병만 창의된 것이 아니라 을미년에 양근에서도 을미의병에 참여를 하셨어요. 네. 이 의병장께서는 양근에서 의병을 모집해가지고 남한산성에 가서 항일운동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이승용 의병장께서는 현관까지 하시다가 고향에 오셔서 의병을 한 500여 명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남한산성으로 가서 싸우셨는데 그 시기가 정확하게 기록된 내용이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평의병을 창의한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비단 지평의병뿐만 아니라 양평에서는 양근에서도 의병을 일으켜서 남한산성에 가서 을미의병에 참여했다는 그런 뜻깊은 그분의 아드님이 요 아래 1단에 계신데 아드님께서도 의병 활동을 하셨어요. 이 아드님께서는 1907년 정미의병 때 의병장으로서 용문산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신 그런 특별하신 분들이십니다. 선생님, 여기에 보니까 차치서 뭐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그 차치서 3대 의병장님의 묘인 것 같은데 맞나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차치서 의병님의 할아버지, 또 차치서 의병장의 아버님, 또 차치서 의병장님까지 해서 세 분이 다 그 3대가 의병을 한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할아버지가 을미의병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에 행방불명이 되셔서 저쪽 그 중국에 가서 이렇게 그 활동하셨다는 소문을만 있는 거고, 이 할아버지의 그 활동을 하고서 안 나타나시니까 또 이 차치선 의병님의 아버님께서 그 아버님 되시는 할아버지가 되시죠. 네네. 찾아서 나가셨는데 역시 나가셔서 의병 활동을 하셨다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어디 가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기록조차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차치서 의병께서 집안 살림을 그 어머니하고 그 부인한테 맡겨놓고
이분도 정미의병 때 나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나라 찾는 일을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서 의병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그 집이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네네. 애들하고 부인만 남겨놓고 어머니만 남겨놓고 나가서 의병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네. 집에 온 것을 그 이웃 사람들이 순사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차치서가 의병을 하다가 집에 와 있다. 밀고를 한 거군요. 그렇죠. 밀고를 당해서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사가 오니까 네. 도망가는 것을 순사가 총을 쏴서 대퇴부를 맞고 그 자리에서 순국을 하셨습니다. 네. 마을 분들이 시신을 수습해서 뒤 산에다가 모셔서 장례를 모셨어요. 산소를 그냥 묵혀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이제 이런 그 내용을 알게 된 우리 주민 우리들이 이제 그분의 묘소를 찾아서 네. 이제 이쪽으로 이장을 해 올렸는데 이장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진짜로 그 대퇴부에 총탄 맞은 게 나타나서 이분의 그 돌아가신 그 내용이 증명이 됐다. 예, 아드님이 안 계시고 이제 대를 잊지 못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이 의병묘에다 모시고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해야 선생님 그럼 여기 팔종 형제 을미의병 기념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곳은 이제 강릉 김씨 팔종 형제 을미의병 출병 기념비가 이제 좌측에 세워져 있고 쭉 이제 우측으로 나가면서 7분의 묘가 있고요. 네네. 또 이 팔종 형제의 그러니까 대표가 되시는 김진덕 의병장이면은 1년 먼저 이쪽으로 이장을 했기 때문에 저 옆에 있거든요. 가서 그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네네. 특별합니다. 이 강릉 김씨 팔종 형제. 얼핏 봐도 이름이 성함이 엄청 많거든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김백성 의병장께서 지평 포금 400명을 이끌고 안창에 가서 이제 을미의병 지평의병을 창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 김진덕 의병장님한테 맨 먼저 을미의병에 나가자 지평의병을 창의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김진덕 의병장께서 좋다고 승낙을 하시면서 종형제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종형제를 불러놓고 누구누구는 가족도 지키고 집안도 지켜야 되니까 남고 누구누구는 같이 나가는 게 어떠냐니까 모두 찬성을 했어요. 형제들이. 그래서 8분이 같이 김백선 의병장을 따라서 을미의병에 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을 한 군데 이렇게 모아서 이장하기가 좀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워낙 특별한 의병님들이시기 때문에 또 여기가 또 을미의병으로 당초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같이 모셔서 아주 뜻깊은. 선생님 여기가 첫 번째 형제인 김진덕 장군님의 묘인가요? 그렇죠. 네. 네네. 김백선 의병장님과 이제 김진덕 의병장이 의형제를 맞아가서 그렇죠. 김진덕 의병장께서 김백선 의병장님을 우리 집 옆에 와서 살으라 그래서 바로 울타리 사이에다가 김백선 의병장을 오시게 해서 같이 이렇게 살 정도로 두 분의 우애가 엄청 깊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김백선 의병장께서 을미의병을 지평의병을 창의해서 나가자라니까 8분의 형제가 이 김진덕 의병장과 김백선 의병장을 따라서 을미의병에 출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김백선 의병장께서 가흥 전투 때 그 원군을 보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강력히 항의에다가 군율 위반으로 처형을 당하잖아요. 그쵸.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그분의 장례를 모시기 위해서 이제 이분들도 같이 운구해서 청운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 장례를 모신 다음에 다시 의병 활동에 나가진 않으시는 바람에 전장에서 뭐 희생되신 분은 이 팔종 형제 중에는 없는 걸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니까 수성장이라고 써 있는데요. 수성장은 어떤 뜻인가요? 아, 네. 네. 을미의병 당시에 지평의병은 이제 나가서 유인석 장군을 의병장을 총대장으로 모시고 후자의진으로 확대 개편이 됐는데 의병들이 점령한 군단이죠. 지금 말하면 군단위에는 수성장이라는 분을 둬가지고 그 고을을 관리하게끔 했어요. 결국은 수성장을 통해서 뭐 국가에 낼 세금도 의병한테로 납부하게 해가지고 이제 의병 활동을 하게끔 했는데 이 안종엽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지평에서 지평수성장을 맡았습니다. 이분이 수성장을 하면서 무척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군량미라든지 군수품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모집해서 갖다가 의병 활동을 하게끔 하는 역할을 한 것이 수성장이었으니까요. 굉장히 어려웠겠죠. 네네. 이분은 특히 을미의병만 나가신 게 아니라 정미의병 때에도 큰 활약을 하십니다. 즉 말하자면 정미의병 때 원주에서 13도 창의군을 조직할 전 단계에서 그 이인영 의병장을 모시고 중간 기착지인 우리 양동으로 2,000명을 이끌고 들어오신 분이 또 바로 안종엽 수성장님이세요. 그 대신에 뭐 묘도 부실하고 의병 활동하셨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웠고 그래서 가진 송곳 하나 꽂을 땅 하나 없이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저희는 해마다 10월 28일 날 의병 추모제를 이곳에서 이제 모시는데 밝혀지지 않은 의병들은 무명시라 해서 받들고 있고 했는데 여기 대부분 서운을 국가로부터 받으셔서 보훈 대상자가 되신 분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보호를 위해서 가명으로 의병 활동을 했다는 사람들도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가명으로 했고 그 자손들이나 가족들도 네. 일본의 어떤 그 보복이 두려워서 의병 활동이나 독립운동 활동을 한 내용을 숨기거나 뭐 이렇게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랍니다. 이곳은 이제 맨 아래쪽에면서 그리고 입구 좌측에 있는 어록비와 독립유공자 8분의 공적비가 세워져 있는 기림이에요. 이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겠어요? 그 아까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치신 이분들의 어록인데 읽어보시면 진짜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이분들의 그 애국정신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이분들의 그 거룩하신 의병님들 독립운동가들의 목숨을 바치신 독립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두고두고 기리고 받들고 해야 되실 분들이십니다. 자랑스러운 분들을 또 알게 되고 가는. 자, 오늘 의병목을 이렇게 함께 돌아보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네, 온라인 투어를 통해서 정말 몰랐던 저희 양평 출신의 의병장님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됐고요. 을미의병에 대한 이제 장군님들이 이렇게 모셔와 있는 곳도 정말 처음 와봤거든요.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또 많이 찾아오셔서 어떤 분들이 있는지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역사를 가까운 곳에서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됩니다. 네, 꼭 많이 와 주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이제 4회차에는 뒤에 이 사진 잘 아시죠? 네,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던 그분들 이 사진을 아니신가요? 찍은 곳이 우리 양평이거든요. 또 이분들이 양평 의병들이세요. 그래서 그렇군요. 오빈리거든요. 양평 오빈리에 와서 다음에 4회차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그 조 선생님 또 이것으로 헤어져야 되겠네요.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